이 수사보고서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과 은밀하게 나눈 SNS 대화들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의 해명과 달리 명태균 씨가 만든 여론조사 보고서를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그것도 수시로 받아본 사실이 물증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봉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담긴 검찰 수사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강혜경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강 씨가 보관하고 있던 명태균 씨의 PC를 압수했습니다. 검찰 포렌식 결과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명 씨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파일 280개가 복원됐습니다. 이들이 나눈 대화는 2021년 6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로 확인됩니다.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 소유했던 명태균 씨는 대선 기간 총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비용만 3억 7,500만 원에 이릅니다.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3억 7천만 원 대신에 김영선의 공천을 받아왔다 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김영선 공천을 누가 준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줬고, 지금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그 윤상현 그때 공관위 위원장의 이제 힘을 합쳐서 그 의창구라는 지역을 그 전략 공천 지역으로 만들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공천을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하지 않았고 받아본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늘 뭐 그걸 조작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뭐 또 잘 안 나오더라도 그거를 조작한다는 거는 그거는 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해명은 대국민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 보고서, 즉 명태균 보고서를 수시로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하며 신뢰를 얻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6월 26일자 카카오톡 대화. 명태균 씨가 내일 27일 일요일 오후 7시에 공표 보도될 머니투데이 대선 여론조사 자료라며 그때까지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자 김건희 여사는 네 라고 답합니다. 실제로 다음날 머니투데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32.7%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후보가 1등을 차지한 대선 후보 적합도 그래프를 보내자 김건희 여사는 좋은 건가요? 라고 물었고, 명 씨는 여론조사 결과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감사하다면서 남편인 윤석열 후보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냈습니다. 이에 명 씨는 이따 4시 20분에 연락 올리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명 씨가 김 여사는 물론 당시 윤석열 후보와도 여론조사 관련 통화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2021년 7월 3일 명 씨는 이번에도 김 여사에게 내일 오후에 공표될 여론조사 자료라며 결과 보고서 파일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김 여사는 네, 충성이라고 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전에 명 씨가 여론조사 보고서를 김건희 여사에게 미리 보내준 건 2021년 7월 28일, 8월 9일, 8월 17일자 세 차례 카톡 대화에서도 추가로 확인됩니다. 특히 8월 17일 대화에서는 명 씨가 평소처럼 보안 유지를 당부하기도 전에 김 여사가 먼저 이거 아직 공개 안 된 거죠?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명 씨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14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28일자 카톡에서 명 씨가 김 여사에게 언론 비공표용 여론조사 결과 파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명 씨가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 유지를 부탁한다고 하자 김 여사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2021년 9월 4일 카톡에서도 명 씨는 어제 조사한 자체 비공표 조사라며 보고서 파일을 김 여사에게 보내줬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는 의뢰자인 명 씨 외에 다른 사람에게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명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여론조사 결과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명태균 보고서를 수시로 건넸습니다.
이에 따라 명 씨가 윤석열 후보를 위해 공짜로 여론조사를 해줬고 그 대가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 공천을 준 것이라는 강혜경 씨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검찰은 명태균 보고서를 주고받은 명백한 물증인 카카오톡 대화 일체를 확보해 놓고도 윤 대통령 부부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 봉지욱입니다. 네, 이번 검찰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도하고 있는 이명선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제 리포트에도 나와 있지만 먼저 이 검찰 문건, 저희 보도에 기반이 되고 있는 검찰 문건이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이걸 네. 먼저 설명해 주시죠. 창원지검이 지난해 9월 30일에 강혜경 씨가 보관하고 있던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PC였습니다. 아하. 네, 그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실에서 뭐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예. 사실상 뭐 본부장 직함을 일하지 않았습니까? 보좌진처럼 매일 출근하고 예, 맞습니다. 막강한 실세로서. 실세로서 역할을 예. 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사용했던 PC에서 생각보다 많은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고서를 가져왔는데요. 예, 1차로 이게 그 공개할 보고서입니까? 예. 보고서가 이건데 예. 한 110쪽 정도 되는 내용인데요. 예. 여기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나눈 예. 1대1 대화 카카오톡, 텔레그램 아.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제 예.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자기 PC 폐기해달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예. 강혜경 씨가 그걸 폐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예. 이거 이번에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본인도 이거에 대한 파급력을 좀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대화 내용이 얼만큼 파급력이 있을지. 예. 근데 증거인멸을 지시했지만 강혜경 씨는 어쨌든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압수를 통해서 검찰에 제출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언론들이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 사이에 대화 내용이 네. 분명히 있을 거고 예. 그것을 검찰이 확보했을 거고 네, 그것이 공개될 경우에 파급력이 엄청날 것이다. 네. 라는 예상들을 많이 해왔고 네. 그 내용이 일부 아주 조금씩 예, 예. 이제 변호인들 통해서 예. 조금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뉴스타파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든 검찰의 수사 보고서를 통째로 입수했고 네. 이 안에는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사이의 대화가 예.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예, 맞습니다. 그 예. 명태균 씨가 자기가 주요 인사랑 대화를 나누면 그거를 캡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 그 메시지란 폴더에 예. 캡처 이미지가 6,892개가 나왔는데 예. 근데 거기서 김건희, 윤석열과의 대화를 봤더니만 280개가 나왔다고 해요. 그 아. 이미지가. 예. 그거를 날짜별로 나눠서 예. 보고서로 검찰이 작성을 한 건데요. 예. 그래서 기간을 따져보니까 2021년 6월 26일부터 예. 2023년 4월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2021년 6월부터 23년 4월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예. 그 대선 일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윤 대통령 대선 출마 공식 선언 며칠 예. 후부터 예. 그다음에 당선 후 1년까지 나눈 대화가 간헐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 주셨지만 지금까지는 그 명 씨가 사용했다는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맞습니다. 그 휴대전화에서 분명히 뭐가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 생각보다 명 씨가 사용했던 PC에서 이런 대화들이 나왔으니까 예. 황금폰에서는 또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기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황금폰에는 전체 내용이 있는 것이고 아마도 그 중에서 명 씨가 선별해서 네, 자신의 PC에 저장해 둔 것이 예. 이번에 공개가 되는 맞습니다. 것이다. 황금폰에 예.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찰이 포렌식을 했고 예. 선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 자료가 있는 것은 별도의 문제고 이걸 가지고 이제 검찰이 수사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포인트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수사 보고서는 수사관이나 검사가 작성하고 검사장의 결재도 받고 맞습니다. 공식적인 수사 기록으로 남는 문서거든요. 대통령 부부의 이런 SNS 대화와 같은 민감한 내용이 수사 보고서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네. 이 내용이 당연히 창원지검장 네. 더 나아가서 대검까지도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 관행처럼 대검 통해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 보고되는 형태가 많았거든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대통령 부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보고가 됐을 것이다. 그런 관행이 예.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결재일이 2024년 11월 4일입니다. 이 검찰 보고서가 나온 게요. 예. 그러니까 계엄이 한 달 뒤쯤에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사이에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냐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황금폰의 존재 그리고 명 씨와 네. 윤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가 뭐 계엄의 트리거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이 있었잖아요. 예. 사실 그거를 좀 예상해 볼 만한 예. 좀 그 추측에 힘을 실어줄 만한 대목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 그 공소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난해 11월 24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랑 윤 대통령이랑 독대를 해서 차를 마십니다. 예. 그래서 그때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당이 문제다. 그러니까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물고 늘어진다. 뭐 이렇게 네.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언급되고 나서 어쨌든 열흘 뒤에 계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언급하고 나서 그때부터 김용현 전 장관이 이게 정말 대통령의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예. 구체적인 준비를 한 거잖아요. 예, 홍보령도 맞습니다. 작성을 하고. 그때 우려를 표했던 이슈가 뭐 여러 개 있었습니다. 뭐 특히 많았던 게 야당이 자꾸 탄핵을 추진한다. 예. 감사원장이라든가. 예. 근데 그런 건 이미 과거에도 여러 번 계속 반복됐던 이슈인데 이 명태균 게이트가 여기서 언급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네. 일종의 트리거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는 겁니다. 따져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윤 대통령의 발언은 11월 24일이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서가 결재된 날은 11월 4일이란 네. 말이에요. 예. 그러면 11월 4일에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말을 한 24일 요 사이에 뭔가 이 보고서가 예. 대검이나 민정을 통해서 예.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나와 명태균 혹은 예. 김건희와 명태균 사이의 대화가 곧 공개가 될 수 있겠구나. 네. 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날 11월 24일 날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냐. 예, 맞습니다. 이런 추정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예. 얘기죠. 예. 자, 좋습니다. 방금 지금 봉지욱 기자의 리포트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사이의 대화 내용이 줍니다. 명태균 씨가 자신이 만든 여론조사 보고서를 김건희 여사에게 수시로 보고했다. 네. 이런 내용인데 이거 역시 뭐 저희가 계속 줄기차게 이제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공짜 여론조사에 해당한다면 불법 정치자금, 예.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 김건희 여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무엇보다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명태균 보고서를 받아봤어야 네.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저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찰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윤 대통령이 명 씨로부터 보고서를 받아보는 건 물론이고 명 씨가 어떻게 조사하는지까지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임선은 기자 리포트를 보고 오시겠습니다. 뉴스타파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검찰 수사 보고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지난 대선 기간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명태균 씨의 비공표용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직접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2021년 10월 20일 저녁 7시 58분 명태균 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 강혜경 씨에게 전화해 윤 쪽, 즉 윤석열 캠프에서 의뢰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지시합니다. 내일은 윤 쪽에서 조사할 건데 데이터를 내일 쫙 한번 돌려봐야 되는데. 명 씨의 지시대로 그 다음 날인 10월 21일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그날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이 대화는 윤 대통령과 명 씨 둘만의 1대1 대화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녁 7시 53분 윤 대통령은 명 씨로부터 10월 21일 오늘 조사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원 5,044명의 여론조사 결과 자료라며 비공표 여론조사니 보안 유지를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1분 뒤 명 씨는 윤 대통령에게 PDF 파일도 하나 보냈습니다. 이 파일, 바로 윤 쪽 의뢰로 진행된 그 여론조사의 결과 보고서입니다. 곧바로 윤 대통령이 답합니다. 그래요.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제공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파일을 주고받은 뒤 두 사람은 대화를 이어갑니다. 명 씨는 이재명을 선택한 11%는 이중 당적자로 추정됩니다. 최소 6만 명 정도라며 자신이 건네준 여론조사 결과의 분석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이놈들이 홍으로 가는 거 아냐? 하고 묻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이재명, 윤석열 양자대결 설문 문항에서 이재명을 선택한 약 10%는 국민의힘 당원으로 위장한 민주당 당원들, 즉 이중 당적자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체 당원이 약 56만 명이니까 이중 10%인 약 6만 명이 이중 당적자로 추정된다고 명 씨가 구체적으로 보고하자 윤 대통령이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를 찍는 것 아니냐고 물은 겁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질문에 명 씨는 네 맞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홍준표 후보에게 밀릴까봐 크게 걱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는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도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는데 김 여사의 우려가 나옵니다. 이렇게 김 여사가 걱정하자 명 씨는 네 어렵습니다 라며 김 여사를 안심시키고 내일 자체 조사를 해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김 여사는 넵이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명 씨가 얘기하는 자체 조사가 바로 비공표 여론조사입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기간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제공받은 비공표 여론조사는 윤 대통령 2건, 김 여사 2건 등 최소 4건으로 확인됩니다. 명 씨의 지시로 이 여론조사를 진행한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 계산표에 따르면 이 4건의 여론조사 비용은 건당 400만 원씩 모두 1,600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식 정치자금 자료에는 명태균 씨나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 명목으로 지급된 비용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 씨와 텔레그램, 카카오톡으로 비공표용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파일을 주고받고 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기록. 이는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명백한 물증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둘 다 여론조사를 보고했습니다. 뭐 공표도 그렇고 비공표도 그렇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비공표잖아요. 예. 비공표는 명태균 씨 본인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게 이제 보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비공표 여론조사만 따져 보니까 총 예. 4회더라고요. 뭐 아. 임선은 기자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지금까지는 이 비공표 여론조사는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거고 자기들끼리 조사한 거니까 이게 뭐 어쨌든 이게 조작됐다고 한들 예. 뭐 어쩌라는 거냐 예.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다 받아본 거예요. 일단. 예. 공표영은 예. 그 조만간 공표될 거니까 그때까지만 보안 유지하십시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덧붙이고요. 예. 그다음 비공표는 보안 유지라는 말을 항상 덧붙이면서 어쨌든 공표 그 두 사람에게는 전달을 한 거죠. 그런 예. 대화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김 여사가 여론조사 보고서를 받으면요, 예. 뭐 감사합니다, 예. 충성 이러기까지도 하고요. 아니 근데 이 충성이라는 말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한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한 예. 말이죠. 상당히 의존한 게 아닌가 예. 이 시기에는 그렇게 예. 좀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것도 물어봅니다. 이 음. 지금 데이터가 뭘 의미하냐 네. 이런 대화도 하고. 예. 그다음에 뭐 저희가 차차 보도를 하겠지만 뭐 집에도 갑니다. 명 씨가 집에도 가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의 만남도 주선하고 상당히 조력자 이상의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예. 근데 이제 아무튼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이 명 씨가 3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이 무상으로 제공해 그렇죠.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예. 받아왔다. 뭐 예. 이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쨌든 간에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건 맞습니다. 뭐 왜냐하면 공식 정치자금 자료에는 돈을 예. 뭐 미래한국 연구소에 줬다거나 명 씨에게 예. 건넸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짜로 건넨 것도 문제인데 근데 만약에 들어가지 않지만 누가 대신 내줬다. 예.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위협사항이고. 근데 그거를 공천의 대가로 예. 어쨌든 줬다. 뭐 공천으로 퉁쳤다 소위. 그랬다면 그것 또한 이제 위협사항입니다. 사실 뉴스타파가 어떻게 보면 명태균 씨와 윤석열, 김건희 부부 사이에 다른 자극적인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행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장 그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랬다는 거 그런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뭐 비공표 여론조사 예. 중에서는 뭐 조작된 내용들도 많았다. 뭐 이런 것도 예. 저희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검찰은 이걸 이제 딱 이걸 까놓고 보니까 이렇게 정치자금법 위반의 명백한 물증을 이미 다 확보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보고서를 받았던 게 분명히 여러 차례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윤 대통령 부부를 지금까지 소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앞선 리포트를 예. 보면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받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예. 그죠? 받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명태균 씨의 분석도 듣고 네, 거기에 리액션을 하는 게 있어요. 예. 이제 명 씨한테 이놈들 홍한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예. 민주당 지지자인데 국민의힘 지지자인 것처럼 그 응한 사람들, 네. 이중당적을 가졌다고 예, 예. 이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홍준표한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 묻잖아요. 이건 예, 무슨 예.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 2021년 10월 그러니까 본경선 있기 얼마 전에 미래한국 연구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50여만 명의 명부로 여론조사를 돌립니다. 예. 그랬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면 뭐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아니면 유승민이든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야 되는데 한 11%가 이재명 지지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줍니다. 예. 아무래도 이중 당적자로 추정됩니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이놈들 홍한테 가는 거 아니야? 홍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57만 명 중에 11%니까 6만 명 정도가 예, 그래- 이중당적이다.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함의가 많은 게 예. 어쨌든 이렇게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간 여론조사가 실행이 됐다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중당적에 대해서도 아. 따로 묻지 않고 어쨌든 홍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본인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구나. 예. 그러니까 명이 11% 6만 명이 이중당적 지지자입니다. 이중당적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네. 이게 그 당원 명부로 한 게 아니라는 걸 만약에 알았다면 야
어떻게 6만 명이라고 음. 확인을 해? 네가 뭐 당원 명부가 있어? 라고 이제 물어봤어야 되는데 예. 그런 과정 없이 다 받아들이고 예. 그 6만 명은 홍지지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니 그 보고서를 주면서 그 아. 책임 당원으로 돌렸다라는 말은 덧붙이지만 뭐 놀라거나 뭐 예. 되묻거나 거기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뭐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예. 이 비공표 여론조사에 대해서 둘이 묻고 답하는 부분이 제법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김 여사도 김건희 여사. 예. 네, 김건희 여사도 상당히 명태균이 벌인 여론조사에 대해서 잘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어느 부분이냐면 예. 2021년 7월 5일에 예. 김건희 여사랑 명태균 씨가 나눈 대화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정보 보고를 해요. 김건희 여사가 명 예, 씨한테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 그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공표할 때 예. 머니투데이 통해서 나가는 경우가 맞아요. 많았습니다. 예. 그 PNR이한 곳에서 조사를 벌이거든요. 실행기관입니다. 예.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누군가한테 문자를 받았다. 그 내용이 뭐냐면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이 예. PNR 여론조사가 이상하다면서 예. 여론조사를 중단시켰다. 이거 아무래도 이재명 쪽에서 예. 작업을 친 것 같다. 머니투데이 항의할 필요가 있다는 누군가의 얘기를 명 씨에게 전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전해줬다는 거는 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여론조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상당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벌였고 예. 어디에 공표가 되고 있고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예. 또 하나는 어쨌든 이 보고서를 자기는 받아는 봤지만 터치해서 보진 않았다라고 나중에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좀 아. 주장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예. 대목에서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머니투데이가 의뢰한 회사고 PNR은 실행한 회사인데 이런 구조를 속속들이 지금 잘 알고 있는 예, 거야. 예, 그죠? 예. 알고 있고 머니투데이가 어떤 배경으로 손을 뗐는지 네. 이런 것까지 이제 자기가 들어보니 네. 이재명이 손 쓴 거 아니야? 예. 우리도 그러면 손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취지의 얘기를 명태균 맞습니다. 씨한테 한 거군요. 이 관련 내용이 보도가 예. 되거든요. 이 예.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간의 대화가 7월 5일에 이루어졌는데 한 일주일 뒤쯤에 보도가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정보 보고를 받고 명 씨와 논의를 했던 거죠. 그렇군요. 가만히 보면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것은 명태균 씨의 역할이 이 조작된 여론조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거를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 전달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드린 건데 사실 여기에 그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명태균 네. 씨의 역할이 대선 기간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대선 레이스 초반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영남 지역에 가서 전두환이 그래도 정치는 잘했다라고 말한 뒤에 논란이 크게 일어나자 사과했던 사실을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했던 바로 그 당일에 명태균이 그 발언 덕분에 대구 경북 지지율이 올랐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조언을 했던 사실이 이번 저희 취재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박종화 PD의 리포트를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을 전후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SNS 대화 내용이 담긴 검찰 수사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들의 대화에서 명 씨가 선거 전략을 짜고 우호적인 여론 조성, 언론 대응 등에도 깊숙이 개입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전두환이 그래도 정치는 잘했다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맡긴 거예요. 이분은 군에 있으면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틀 만에 사과했습니다. 늦었다? 글쎄 뭐 늦었을 수 있죠. 그러나 어찌됐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던 간에 그 말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나가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으면은 그 비판은 수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TK 지역에서 전두환을 언급한 게 우연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포착됐습니다. 사과 발언 당일 저녁 8시경 두 사람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입니다. 이날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보낸 파일은 국민의힘 책임당원 응답자 5,044명에 대한 대선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윤석열이 파일을 받고 그래요 라고 답하자 명태균은 이재명을 선택한 11%는 이중 당적자로 추정된다며 최소 6만 명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은 이놈들이 즉 당시 상대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에게 가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에 명태균은 네 맞습니다 라며 윤석열의 전두환 발언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 보수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경선에서는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하자 윤석열이 오케이 라고 답한 겁니다. 명 씨가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2021년 10월 21일자 여론조사 보고서입니다. 명 씨가 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직접 조사했는데 외부 공개가 불가능한 비공표 조사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 국민의힘 당원 5,044명. 응답률은 14.39%에 달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쟁력 조사에서는
윤석열이 57.5%로 압도적인 1등. 이재명 후보와 1대1 가상 대결에서는 윤석열 72.4%, 이재명 12.1%로 나왔습니다. 지지율이 무려 6배나 차이 났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온 건 여론조사 표본이 일반 국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명씨는 불법적으로 입수한 국민의힘 책임당원 57만 명의 안심번호 리스트를 강혜경 씨에게 넘겨 이를 표본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명씨가 이재명을 선택한 11%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동시 가입한 이중 당적자라면서 총 6만 명에 이른다고 계산한 것도 국민의힘 전체 책임당원이 57만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놈들이 홍준표한테 가는 것 아니냐고 말한 건 이재명을 찍은 책임당원들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당내 경선에서는 홍준표를 찍지 않겠느냐고 우려한 겁니다. 이 같은 윤석열의 텔레그램 발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명태균이 국민의힘 책임당원 리스트로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사실을 윤석열도 이미 알고 있었던 정황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을 찬양하는 발언으로 TK 지지율을 끌어올리거나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사실 등은 명태균의 단독 행동이 아닌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행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담긴 텔레그램 대화를 다수 확보하고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 박종화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리포트 3개를 봤는데 이 세 리포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역시 결국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의 공짜 여론조사를 받아봤다. 이 사실 자체는 예, 예. 움직일 수 없는 맞습니다. 이제 증거들로 확립이 예. 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딱 떨어지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 검찰은 이런 증거를 확보하고도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12월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5명을 기소했었거든요. 예.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그다음에 김태열 소장, 예. 미양연구소장, 그다음에 이 씨, 배 씨, 뭐 공천원금을 건넸던 사람 예, 이렇게 돈 5명입니다. 준 사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수사를 했고 1차로 기소를 한 건데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관련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더욱이나 중요한 거는 이게 진짜 여론조사가 공천으로 이어졌는지 예. 그 부분을 공천으로 대신 비용 처리를 했는지 그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사실은 그런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조사가 사실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또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창원 국가산단 예. 뭐 선정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많은 관심을 이제 받는 부분이 윤석열, 김건희 말고 그러면 예. 다른 정치인 예. 예를 들어서 오세훈 서울시장 예. 뭐 뉴스타파가 줄기차게 예. 보도를 해왔습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 예.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제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예. 정치적인 조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지금 큰 관심사잖아요. 예. 지금 다들 이제 이게 차기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기 때문에 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아마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를 고소했잖아요. 예. 뉴스타파 기자들을요. 아. 오세훈, 그다음에 예. 뭐 홍준표 시장뿐만 아니라 예. 그다음에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뭐 김진태 강원지사라든가 예. 아마 그밖에 여러 주변인들 언급되는 사람들의 자료도 들어가 있다. 예. 뭐 그 정도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당사자들을 직접 소환 조사하지 않더라도 주변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보도로 이미 얘기했지만 예.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를 대납한 것으로 알려진 김한정 회장 그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재기 전 예. 경남개발공사 사장부터 좀 예. 불러서 예. 관련 조사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공천 개입 의혹까지 이어지지 예.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뭐 김한정이나 박재기 이런 분들은 저희 이제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분은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고 또 한 분은 홍준표 시장의 예.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인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명성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오늘 저희가 보도한 내용은 일부에 불과한 거고, 예. 그죠?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 얘기도 보고서에 나와 있다. 예, 상당히 많은 보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 보이고 어쨌든 대선 전국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선 주자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도 이제 저희가 보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많고 예. 그다음에 뭐 당선 이후에도 예. 그런 정황들이 포착이 되는데요. 예. 저희가 차차 좀 보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주제들이 하나하나가 사실 굉장히 폭발력이 예, 큰 예.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많은 언론들이 기다려왔던 내용들인데 우리 이명성 기자가 너무 차분하게 얘기하셔서 이것이 가지는 폭발력을 예. 저희 시청자들이 충분히 이해하셨는지 약간 걱정은 되는데 이해하셨을 거라고 네. 보고요. 이렇게 어렵고 일을 해낸 이명성 기자 수고. 물론 이명성 기자를 예, 포함해서 다른 기자들과 함께 기자들, 하고 예,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공개한 검찰 수사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검찰의 수사 보고서로 만들어진 이상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와 나눈 대화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이들의 대화가 공개될 경우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정지시키고 모든 권한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12.3 내란을 결심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보도한 것은 수사보고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뉴스타파는 검찰 수사보고서에 담긴 그들의 은밀한 대화가 실제로 어떻게 실현됐고 혹시 국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지 자세히 분석해서 추가로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오늘 특집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